얼마 전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모였던 저녁 모임에서 저는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밝고 즐거운 분위기였고 이야기꽃이 피어났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한 명이 제게 슬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 예전엔 기억력 좋았잖아. 순간 저는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방금 한 얘기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 장소를 헷갈리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고 떠오른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 넘겨버리는 기억력 저하.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뇌 혈류를 다시 살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릴 수 있는 귀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노후 이야기 채널을 통하여 처음 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3가지 간단한 루틴으로 뇌를 깨우고 다시 선명한 기억력을 되찾는 노후 인생의 천금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되고,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시면 혈류가 떨어져 기억력이 손실되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용에 동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건강한 뇌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기억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과학자 박영식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69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신의 뇌의 3분이면 깨어납니다.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30년간의 뇌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습관 탓입니다. 10년 전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죠.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결국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의사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뇌 연구자였던 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는 설명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 때문이었습니다. 뇌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뇌혈류 개선을 통한 인지 기능 회복에 모든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분 뇌 깨우기 습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깨우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뇌를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산소와 영양이 담긴 피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뇌는 풍부한 혈류 공급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은 좁아지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처럼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며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혈류가 막히면서 뇌가 잠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3분 습관 루틴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루틴은 3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작은 단 1분씩만 실행하면 됩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뇌가 깨어나면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생각이 더 명료해집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제 환자들 모두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느껴보세요. 뇌로 가는 혈류가 열리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풍지혈 마사지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목과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에서 1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압력을 느낄 정도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정호영님은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어요. 심지어 방금 읽은 페이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정호영님에게 이 풍지혈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놀랍게도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요즘은 책을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말이 더 매끄럽게 나오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바로 풍지혈 마사지의 효과입니다. 단 1분의 마사지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많은 부분이 목을 통과합니다. 특히 경동맥과 척추동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느라 목이 항상 굳어 있죠. 이렇게 굳은 목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목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보세요. 이것도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목을 다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호흡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61세 윤정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셨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렸고 매일 아침 세수 후에 실천하시도록 했습니다. 2주 후 윤정숙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개만 풀었는데 아침 집중력이 확 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있다니 놀라워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인 등 자극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는 척추가 있고 그 주변으로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척추동맥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액 공급로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등 근육이 굳고 척추가 눌려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등을 자극해주면 이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등 자극은 긴 손잡이가 있는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없으시다면 테니스 공을 양말에 넣어 만든 간이 도구도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도구를 등과 벽 사이에 놓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극하세요. 특히 목 아래에서 중간 등까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구가 없으시다면 손을 등 뒤로 돌려 반대쪽 어깨를 잡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20초씩 잡아주세요. 60세 직장인 장지영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후 3시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죠. 이정훈님에게 이등 자극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가는 김에 1분만 등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3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는 업무할 때 집중 유지 시간이 확실히 길어졌어요. 동료들도 제가 회의 때 더 명료하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등을 자극하는 단 1분의 습관이 직장에서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3분 뇌 깨우기 루틴의 모든 동작을 배우셨습니다. 각 1분씩 총 3분이면 됩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3분 습관을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습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지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의지력보다 환경과 노출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만들려면 계획이 아니라 노출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습관 형성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분 뇌 습관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배경화면에 3분 뇌 습관 하기라고 적어두세요. 매번 폰을 볼 때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입니다. 둘째, 냉장고와 거울에 메모를 붙이세요. 오늘의 습관 풍지열 마사지, 목, 스트레칭 등 자극하기라고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세요. 하루에 여러 번 이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셋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에게 매일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76세 박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죠. 그런데 손주가 매일 아침 전화해서 할머니, 오늘 뇌운동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로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매일 물어봐 줘서 잊지 않고 실천했어요. 처음에는 손주 때문에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즘은 옛날 일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고 새로운 것도 더 잘 기억해요. 이처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분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고 노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 3분 루틴을 기존의 습관에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질 후 바로 하거나 점심 식사 후 바로 하는 식으로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연결하면 훨씬 쉽게 정착됩니다. 이제 특별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3분 뇌 습관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9세 박식렬 할아버지는 은퇴한 건축가셨습니다. 그는 평생 정확한 수치와 계산으로 일해오셨죠.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걱정했고 알츠하이머병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제게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저는 그에게 3분 루틴을 알려드렸고 특히 풍지열 마사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출 전략으로 아내에게 매일 아침 오늘 뇌운동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침대 옆 탁자에 3분 뇌습관 내 기억 지키기라는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전화기가 고장나서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아들의 번호를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박 할아버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외우지 못했던 번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기억력은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도 기억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죠. 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박사님,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더군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3분,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잃어버린 기억과 집중력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계속 좋아진다면 앞으로 5년 후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또렷합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되어 일의 능률이 높아집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예전 추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도 빠르게 습득하죠. 이런 삶이 꿈같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 환자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기관입니다. 놀랍게도 뇌는 어떤 나이에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충분한 혈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연구한 결과,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뇌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라면 이 습관은 미래의 치매를 예방하는 보험이 될 것입니다. 40대, 50대라면 현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시라면 이미 느끼고 계신 인지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 후반의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분은 1년 전만 해도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3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모든 손주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까지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새로운 취미로 시 쓰기를 시작하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그 가능성을 깨울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3분 뇌 습관의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풍지열 마사지입니다. 귀 뒤쪽, 목과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을 양손 엄지로 찾으세요. 이 부분을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20초 유지, 중앙으로 돌아와 왼쪽으로 돌려 20초 유지, 그리고 뒤로 젖혀 20초 유지합니다. 총 1분이 소요됩니다. 이 동작은 목 주변의 혈관을 열어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셋째, 등 자극하기입니다. 마사지 도구나 테니스 공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자극하거나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는 스트레칭을 20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등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 주변의 혈관을 열어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또는 저녁 TV를 보기 전 등 자신에게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 실천하세요. 습관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3분 뇌습관하기라고 설정하고 냉장고나 거울에 메모를 붙이세요. 가족에게 매일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실천하면 이 또는 3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기억상실로 잃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는 곁에 계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떠나버리신 것 같았죠. 그 경험이 저를 뇌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30년의 연구 끝에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땠는지를 담고 있는 보물상자입니다. 그 보물상자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3분의 투자로 여러분은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기억까지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왜 제가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제게 찾아온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5살 증손녀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 피와 살을 이어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영자 할머니에게 3분 루틴을 가르쳐드렸고 특히 풍지열 마사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증손녀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크게 말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증손녀가 달려와 안겼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우리 지은이하고 부를 수 있었죠?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고 너무 신나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소중한 기억을 되찾고 앞으로의 기억도 선명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배우신 3분 뇌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3가지 동작을 기억하시나요? 풍지열 마사지, 목 스트레칭 등 자극하기. 이 3가지만 매일 3분간 실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2주 또는 3주 후부터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3개월이 지나면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 3분의 투자로 여러분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더 집중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작은 3분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는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박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